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올해도 새해 시작은 어김없이 몇 개의 굳은 다짐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금연과 운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실질적인 가이드가 뭔지, 그것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새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루, 즉 24시간의 생활 습관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건강해야 1년 365일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도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전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활습관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건강은 좋은 수면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을 설치게 되면 그날의 컨디션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의미는 식욕이 없고 몸은 찌뿌둥하고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컨디션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강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건강의 시작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체크해 보죠. 먼저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과 눈에서 떼지 못하시는 분, 올해부터는 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사용은 최소화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나 목욕을 하면 정신적인 긴장감도 풀어지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TV 시청이나 독서나 음악 감상도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시간은 2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취침 전까지의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잠드는 시간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좋고요. 자기 전에 침실은 환기시키고 조명은 어둡게 하고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면 잠들기 좋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침구류의 위생 상태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취침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면의 질이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 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슬기로운 취침 생활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고 6시나 7시쯤 기상하시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반드시 공복혈당과 기상 후 혈압을 측정하시는데요. 이 측정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수면 습관에 이어서 음식 습관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식사 습관이 있는데요. 아침은 반드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자는 반드시 건강한 아침이 중요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신체와 뇌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서 하루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성별이나 나이, 질환 여부와 직업에 따라서 반드시 아침이 모두에게 건강상 이로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다수에게는 아침 식습관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식생활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의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어야 하고요. 아침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반드시 드시고요. 과식을 피하고 또 너무 늦은 시간의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지금은 괜찮아도요. 대부분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집을 나서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내 건강도 살리고 나도 모르게 지구도 살리는 일입니다.
출근을 하시면 직장에서는 틈틈이 앉은 자리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허리와 어깨, 무릎과 발목 등을 골고루 자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관절염이나 디스크, 척추 측만증, 오십견 같은 외과적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메뉴와 상관없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 등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면 좋고요. 과일과 채소, 통곡물과 저지방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식사 시간은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는 시간을 내서 20분 정도라도 주변을 걸으세요.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면 근력 운동도 덤으로 됩니다. 이렇게 매일 출근할 때도 점심 후에도 간단하게 걷기와 계단을 이용하면 그 어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의 럭셔리한 운동보다 건강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저는 살면서 평생 거짓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녁은 취침 3시간 전까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야식이 땡기면 과일이나 견과류로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과일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회식이나 모임이 있다면 가능하면 과도한 음주는 피해 가시고 안주류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꾸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요. 저녁까지 드셨으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수면 습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많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음식이든 운동이든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다시 또 우리 신체를 아프게 하는 거죠.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더라도 건강을 잃었다면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올해도 함께 건강합시다.